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오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익스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대구 민심 정말 극으로 가고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분들을 먼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동민 변호사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적으로 다 가까운 분들이어서 네. 방송이 아주 잘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품으면서 파괴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제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에서 방송을 할 때마다 서울에 계신 많은 평론가들과 기자분들 그리고 방송 진행자분들이 도대체 대구 경북은 왜 그러냐 이런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극우화되고 있는 원래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이런 거에 선을 그은 정당이었는데 갈수록 극우화되고 있는 이 움직임이 대구 경북의 민심을 반영해서 당심을 따르기 위해서 점점점 당원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극우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대구 경북은 왜 그런 거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민심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좀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동대구역에 얼마 전에 있었던 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세이브 더 코리아 뭐 그런 집회였죠. 교회에서 주최하는 집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광훈보다는 전한길 강사가 오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고 사람이 뭐 5만 명이 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서 대구 민심이 정말 이 극우에 동조하는지 부정선거론에 동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계엄은 정당했다고 보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먼저 최근의 여론조사 동향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기자님 파악하신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 여론조사 동향 어떻습니까? 예, 그 매일신문, 네. 요즘 극우신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뭐 매일신문사에서는 극우신문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매일신문의 편집 방향이 굉장히 극우적으로 가고 있어서 네. 좀 비판을 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매일신문이 지난 8일, 9일 이틀 동안 네. 그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이 여론조사 중에서 특히 지역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나 되느냐에서 TK 쪽에서는 56.9%였습니다. 56.9%. 네, 두 사람 중에 한 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느냐 이런 질문은 참 의미 없는 질문이죠. 아니 직무가 정지된 사람을 뭘 지지해요? 난 그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극우 신분이기 때문에 극우적인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참 어이가 없는데요. 네. 어쨌든 그 TK 지지율은 56.9%였고 다른 이제 지역 포함해서 전국 평균 지지율은 46.7%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서울에 있는 그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예. 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해서 TK 쪽에서는 53.2%라고 하고 전국에서는 44.8%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전국 민심과 지역 민심은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뭐 이번 그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수준의 신뢰 수준의 오차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은 10.6%라고 하는데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한번
아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강 변호사 그 이해를 못했잖아.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직무를 할 때 40% 나왔던 사람이 지금 탄핵되니까 50% 나오잖아요. 더 올라갔다.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아, 그게 이게 우스갯소리로 아. 탄핵이 완전 이게 결정이 나고 예. 그러면 80% 나오고 사형 선고 나오면 이제 100% 나온다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간다는 그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죽어야 사는 남자구나.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또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TK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1%였거든요. 과반이네요. 예. 예. 어쨌든 극우 유튜버 그리고 극우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걸 TK 지역에서 50% 이상이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 예.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를 제가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계엄 전에. 그렇죠. 제가 작년 11월 1일자 MBC 기사를 보니까 갤럽에서 조사한 게요. 대구 경북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0%대예요. 10%대. 18%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대구 경북 지지율이 18%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게 나왔고요.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60대까지 모두 다 부정평가가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엄을 하고 이렇게 몰리니까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더 올라갔다라는 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매일신문이 의뢰한 여론조사이고 아마 그 업체가 한길 리서치인가? 맞습니다. 매번 그 매일신문이 의뢰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업체가 과거에 그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막 내려갈 때도 대구 경북에 한정한 그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걸 막 일면에다가 그래도 지지율 과반이 넘는다 이런 식으로 막 올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네,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하여간 여론조사도 돌리고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여론조사 동향이 이렇다 하니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민심이 어떠한가 좀 조목조목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면은 아유 뭐 대구 경북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죽어도 싫어, 안 돼, 막아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 만세 이런 단순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하나하나 뜯어서 도대체 대구 경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따져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계엄에 대한 민심이, 자 12월 3일 날 했던 계엄에 대한 인식이 계엄 잘했다, 계엄 할 만했다,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민심의 동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 이 찬성 여론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토요일에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 안 가봤죠? 가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무서워서. 유일하게 가본 사람이 좀 가보셨구나. 가봤는데 저는 이거 알았습니다. 그 이철우가 거기 도지사가 참석을 참석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또 고발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또 내가 홍준표 고발 전문가니까 이철우도 고발해달라 이래가지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계속 돌려봤어. 돌려보니까 이 이자가 뭐 민주당이나 야권 세력들 보고 자꾸 뭐 반국가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반국가 단체 이론 같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애국가 초등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평소에 애국가 안 부르나 봐. 초등 높게 잡아가지고 그 두 번째 구절부터는 그냥 같은 의미야, 계속. 같은 의미고. 그날 분위기가 굉장히 업이 됐어요. 왜냐하면 됐나 봐요. 그 사회자가 제가 아는 사람인데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는 의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인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충성을 다짐하는 인사를 시킨다? 근데 그때 불러서 올린 국회의원들이 8명이었거든요. 지역 국회의원들, 대구 경북 지역구가 국회의원인 사람 7명, 그리고 비례대표 1명, 8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오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4명이 추가로 더 있었고, 그리고 이철우 지사를 불러 오르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철호 지사에게 한마디 해주시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굉장히 많은 인파들 중에서 굉장히 업이 됐겠죠. 처음일 거야. 아마 그 정도 열광을 받은 적 없을 거야, 이철호 그러니까 지사가. 갑자기 뭐 업이 돼서 애국가를 부르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국가를 부르겠다.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네,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했습니다. 가사도 모르니까 방국가 단체라니까요, 걔네들이. 근데 지자체장이 그런 정치 집회에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하더라도 참석해서 그야말로 사회자 멘트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이라고 표현을 썼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의 주장 취지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지금 완전히 그 정치적인 집단이고 뭐 중국이 침투했는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가서 나중에 정치적인 퇴로를 어떻게 하려고. 근데 저는 주목한 게 홍준표 시장은 안 갔다는 겁니다. 안 갔죠, 그 집. 네, 홍준표 시장은 안 갔는데 네. 홍준표 시장의 부인인 이순삼 여사는 갔어요. 그래서 전한결 씨와 같이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교묘한 줄타기를 할까요? 와이프가 같이 나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나중에 돼서 또 중도 외연 확장한다고. 그럴 때는 또 나는 뭐 왜냐면 홍 시장은 이때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손 잘 끊고 정강호 목사 욕을 얼마나 했는데 그 양반이. 그래서 네. 와이프는 보내고 네. 나는 안 가고 네. 이래서 이중 플레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나중에. 하면서 나도 가고 싶었지만 무고연대 대구 참여연대를 무고연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무고연대에서 나를 또 고발할까봐 난 못 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참고로 이제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계신 이동민 변호사는 대구 민변에서 활동하면서 홍 시장을 상대로 한 고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많이 활동하면서 그런 송사가 있었는데 이동민 변호사는 굉장히 많았고 이제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포인트가 딱 잡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이 유튜브를 통해 대구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본인 홍보를 한다, 본인의 정치 홍보를 한다. 이런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거 고발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싹 내렸잖아요, 그거.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그죠? 만약에 이번에 세이브 더 코리아 갔으면 또 고발했을 거예요. 무조건 고발하죠. 뭐 찾아가지고 고발합니다. 없는 것도 찾아서 고발하는데 어차피 이게 듣는 게 무고연대라는 이야기 듣는 건데. 무고연대. 네. 근데 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이철우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친구인 것 같아요. 거기 참석하면 안 되는 거 본인이 알 텐데 왜 참석을 그럼 했을까요? 간 것까지는 좋아도 그렇게 멘트를 그렇게 연단해버리면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네, 그것도 지방공무원법 물론이겠죠. 제58조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고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철우 지사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나만 참석한 게 아니지 않느냐.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시장 할 때 박근혜 탄핵 주장하면서 참석하지 않았느냐. 예. 그때 뭐 유세도 하고 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부터 고발해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좀 쎄뚱먹긴 하죠, 사실. 그리고 그날 현장의 집회에 현역 의원들이 전원 다 총출동한 건 아니죠? 국민의힘에서도 불참한 의원들이 있죠? 있기는. 네. 경북에서도. 경북에는 훨씬 많죠. 안 간 네.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 간 사람이 훨씬 많고 오. 또 자랑스러운 영천청도에 이만희 의원은 갔습니다. 이동민 변호사가 이제 영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거기도 가셨구나. 네. 이만희 의원은 그 경북 도당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또 그런 지위겠구나.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당에서 조직적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게 그 도지사 가고 도당위원장 가고 이러면 이거 조직적으로 동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간 사람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 갔다라는 게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 안 간다는 게 이게 뭐 자기 소신 나는 선 긋겠다 구구하는 그런 뜻일까요? 저는 근데 그냥 귀찮아서 제가 예. 중남구 국회의원 예. 김기용 국회의원이 그날 현장에 안 갔거든요. 예.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김기용 의원이 왜 안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얼굴 한번 보이고 오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왔지만 뭐 자기 발언을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발언도 안 하는데 갈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고 그
두 부류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앞에서 안 간다고 한 사람들이 정상인이에요. 그 국회의원들 그 나열 돼가지고 8명 앞에 서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내려왔잖아. 병풍처럼. 그거 그 저번에 대선 때 안철수 포지션 아니에요. 안철수 올라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막 포획된 장군처럼 계속 서 있다가 내려가고 그럼 그거 뭐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당심이나 당원들은 대구 경북에 많이 있으니 나중에 뭐 지방선거가 됐든 아니면 그 후에 지역구 공천을 받을 때 경선이든 이럴 때 당원들 표를 받으려면은 내가 여기 눈조장을 찍어놔야 돼. 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요 그렇게 겉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내란에 다 동조하고 뭐 우린 윤석열과 함께 순장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일단 탄핵이 지금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탄핵만 인용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손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심도 지금은 뭐 저렇게 거의 뭐 마지막 이제 행성이 하나 별이 하나 없어질 때 더 빛나듯이 막 발아가듯이 이렇게 날아오지만 결론이 나고 나면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극렬한 사람들은 더 극렬해지겠지만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또 우수수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부정선거론 있잖아요. 부정선거론의 시초는 황교안이었잖아요. 황교안이 총선을 지휘했다가 완전히 이제 말아먹고 이럴 리가 없어 이래가지고 나온 이론이 부정선거 이론인데 그때는 우리 대구 경북에서 분위기가 불우이웃 취급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 불쌍한 사람 취급했다고. 네. 막.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 이동민 변호사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들어본 민심의 느낌이랄까? 지금은 부정선거에 대한 대구 경북의 민심이 어떠라고 생각하세요? 좀 믿는 사람이 많다? 이거 종교의 영역으로 갔습니다 거의. 종교의 영역으로 갔다? 그 아까 강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그 총선에서 민경욱 사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팔로드 파티. 그거 그 사전 투표 한 4만 5천 표를 다 일일이 QR 코드 다 대조해가지고 진위성 여부 감정했어요. 네. 1년번호 다 일치하고. 민경욱이 또 보기에 이거 관상을 보니까 이 투표용지는 조작된 것 같아 해가지고 투표 용지 자체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122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부 다 이상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조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충 퍼센트를 맞춰 놓는데요. 이건 내 주장이 아니고 민경욱의 소송에서 나왔던 주장이에요. 대충 퍼센트를 맞춰 놓는데요. 이길 것 같은 51%, 뭐 49% 이런 식으로 맞춰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를 거기에 맞게 본투표를 예상해서 사전 투표를 거기에 맞게 조작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조작해 놓는다는 거예요? 뭐 서버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뭐 개표기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뭐 어디를 그러니까 표 자체를 바꾼다는 건가? 그게 그 판결문에서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전자개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자개표 아니죠? 전자개표가 아니고 투표 분류기잖아요. 그렇죠. 수개표를 하고 수개표를 하고 100장씩 묶거든요. 100장씩 묶어서 과연 100장이 맞는지 이걸 이제 전자기로 이렇게 세워보는 거죠. 전자개표기를 검증을 했다. 은행에 가면은 그 만 원짜리 세듯이 그거예요. 그 분류기죠. 그러니까 그 분류기를 뭐 해킹하고 이런 건 아예 그 분류기에는 모뎀이 없다. 와이파이 수신도 없고 모뎀도 없고 선도 안 꺼쳐. 그냥 기계야 기계. 그걸 해킹할 수가 없어. 더 심한 건 민경욱이 그 2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누가 조작했는지도 못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특정을 해달라 재판부에서 누가 조작했는지 특정해달라. 주체를 밝혀달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중국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이다. 뭐 불상자다 2년 동안. 그래가지고 다 기각 난 거 아닙니까? 사실 투표를 하고 마감을 하면 이제 투표인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표지 수가 맞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죠. 이게 안 맞을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걸 개표 조작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맞출 건지 그리고 이 개표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당, 야당 창관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부정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법원 판결도 있었고 뭐 여러 차례 검찰 조사도 있었고 사실 해묵은 이야기인데 지금 갑자기 설득력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종교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이 변곡점을 맞이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래는 소외되던 이론이었는데
갑자기 지역에서 이걸 설득력을 얻게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실화에 실화 어떤 사람이 하시는 이야기 실화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좀 있는 거 아이가? 이거요. 이거. 대통령이 정보가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윤석열이 저렇게까지 목숨 걸고 계엄하면서까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한다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있겠지. 저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권위에 의존해서 모든 논리와 증거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윤석열이 정말 나쁘다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라는 이 이론을 사실 모르겠어. 진짜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은 진짜 믿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말 나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 변호사 말이 맞다면 예. 황교안은 끝발이 약했네. 그렇죠. 대통령 좀 돼야 아이. 사람 믿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고작 국무총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권한 얘기해봐야. 대행까지 이렇게 못한 사람은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뭐 그렇게 할 말이 있다고. 예. 사실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네. 사실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보낸 것이 국회의사당과 그 선관위 네.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 꽃 여기에 보내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재판을 하면서 나중에 부정선거를 넣었어요. 네. 그 전에는 부정선거를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넣었다가 왜 그 선관위에 왜 보냈느냐 이걸 계속 캐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했던 이야기와 나중에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했다. 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럼 가면서 자꾸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왜 그러니까 네.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또 자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참 비겁한 대통령. 이거 근데 진짜 의외로 이야기 잘 안 하는 건데요. 예. 여론조사 꽃에 왜 갔을까?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김어준을 조지러 간 게 아니고. 네, 김어준 개인적인 사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여론조사 꽃에 간 거는 선관위 애초에 간 이유도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민경욱이 주장했던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략적인 퍼센테이지를 알아야 이들은 사전 투표를 조작 가능하다. 이 프레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 값이 얼마냐?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만들어 놓고 요 퍼센트에 맞추기 위해서 선관위가 움직였을 거다. 선관위 네. 서버가 해킹됐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대통령이 진짜 믿지 않았을까. 그런 완전 극우적인 발상을 네. 진짜 깊게 믿고 네. 선관위에는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선관위에 가고 여론조사 회사에 갔다는 건. 전 여기서 정말 정말 난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게, 자, 우리 대구 경북은 왜 조작을 안 했을까요? 그러면 선거 조작을 하려면 대구 경북만 조작하면은 민주당 200석 넘겨가지고 대통령 바로 날려버리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못하게 날려버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100석 밑으로만 떨어뜨리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100석 밑으로 안 떨어진 최고 원인이 대구 경북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전석을 다 석권했다는 것에 있는데 대구 경북만 적절하게 조작했으면은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왜 대구 경북만은 못 건드리나? 뭐 어떤 대단한 보안 장치가 있나? 아무도 이거 설명 안 해줘. 이거 또 누가 이러더라고. 대구 경북 하면 막 들키잖아. 이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거 부정선거 이론에 대해서? 그렇죠. 대구 경북을 해서 대구 경북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나왔다. 네. 뭐 몇 명이 나왔다 이러면 당연히 이거 부정선거 했지 않겠느냐라고 뭐 의문을 충분히 제기하겠죠. 반대로 아마 다른 지역은 조작을 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대구 경북은 네.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아마 TK를 고립시키려고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자, 집회라는 것이 외향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깜짝 놀라기는 했으나 저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침묵한 채로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에이 저건 말이 안 돼라고 하면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일반 시민도 저는 일반 시민이 더 다수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근데 매일신문 기사를 보면은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반 시민 모두가 그냥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부 다 윤석열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전체의 민심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은 매일신문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굉장히 기울었는가.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전혀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는데 뭐 돈 때문이냐, 뭐 아니면 뭐 사주의 변경, 경영진의 변경 때문이냐, 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우선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네. 이렇게 좀 극우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이 종이신문이 요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는 주요 수익원이 광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광고인데 지역의 TK 뭐 대구시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광고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네. 두 군데에서만 받는 게 한 140억 정도 될 겁니다. 1년에요? 예.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그런데 그런 돈을 받으려면 네. 뭐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또는 지금 이제 뭐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나 둘 다 국민의힘 소속이고 지역 국회의원들 다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지역의 그 보수 입맛에 맞추려고 했을 거고 또 지금 매일신문이 예전에는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그 코리아 와이드라고 시외버스 운영하는 버스 회사가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경북고속인가 옛날에? 예전에 경북고속이었죠. 예. 예. 근데 운영을 하는데 매년 30억, 40억 적자가 나요. 이 적자를 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극우화되면서 지역 노년층 뭐 60대, 70대 이상의 주 타겟으로 이제 더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가는 거죠. 더 세게 기사를 뭐 지금 아주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걸 계속 그것만 받아쓰기 하고 있죠. 근데 매일신문 그래도 역사가 있는 신문이고 79년이죠. 네. 예. 그래도 레거시 언론이라고 미디어라고 대구 경북 일타 언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수 제일 많잖아요. 어쨌든. 뭐 부수 많긴 한데 뭐 10만 부도 지금 안 됩니다. 아, 지금 많이 실질적으로는. 줄었구나.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언론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그 재정적 어려움과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코인팔이 지금 잘하고 있죠. 패턴과 매일신문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처럼 전 들리거든요. 예, 잘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 너무 좀 이제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이름 있던 언론인데 그건 좀 너무 비참한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신문 사주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그 지금 코리아 와이드를 운영하는 그 대표가 자선 사업을 하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네. 어쨌든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익원이 안 내니까 어떻게든 수익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고 최근에는 극우 유튜버로 가면서 지금 구독자 수가 20만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신문이요? 예, 20만 이상 늘었고 지난 3일 날이죠. 3일 날은 그 유튜브의 슈퍼챗이 1,200만 원 하루 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되잖아요. 네. 돈이 되는데 당연히 뭐 이렇게 더 강하게 가지 돈 안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TK 스픽스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슈퍼챗 뭐 슈퍼챗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부탁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하간 구독 좋아요 필요합니다. 저희 TK 스픽스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비등비등해져야 그래도 이 대구 경북의 언론 지형을 조금이라도 균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희 변호사님 이거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어제 기사를 하나 제가 봤는데 매일신문의 평기자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의 극우화도 그렇지만 이게 극우화를 떠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기자분들이 뭔가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쓰면은 막 지우기도 하고 위에서 그러니까 기자의 동의를 안 받고 그냥 막 지우고 뭐 나중에 또 화해가 되면 다시 뭐 올리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러니까 기자의 취재와 언론의 자유가 편집의 자유, 뭐 취재 자유 이 모든 게 충돌하지만 어쨌든 기자 개개인의 독립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듯한 보도들이 계속 보여요. 법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거 지금 50화국 때나 볼 수 있는 보도지침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자들은 뭐 기자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기 이름 걸고 기사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이름을 건 내 기사가 쓴 기사를 쓴 의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누가 내 이름 걸고 쓰겠습니까? 당신 이름 걸고 쓰라고 하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일선 기자들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근데 겉보기에 집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혼란상인데. 네. 최근에 매일신문이 그 편기자들이 성명서를 집단적으로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매일신문 기자들이 지금 탄핵 찬성 집회는 취재를 오지 않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오지 않고 탄핵 반대 집회만 가거든요. 예. 이런데 가니까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온 그 참가자들이 니 어디서 왔노? 이래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매일신문입니다. 이러면 그래, 니 잘한다. 내 보는 거는 스카이데일리하고 매일신문밖에 안 본다, 아이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기자들이 지금 편기자들은 젊은 연차가 저연차 기자들이 많거든요. 네네. 저연차 기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성명서를 냈던 48기에서 60기 사이에 그 기자들이 네. 우리 기사를 썼는데 기사가 바뀌고 편집 과정에서 기사가 완전히 반대로 바뀐다는 거죠. 네. 바뀌기도 하고 제목도 처음에 나왔던 제목보다 더 이상하게 바뀐다는 거죠. 자극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걸 편집국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매일신문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신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항의를 했죠. 항의를 했는데 매일신문은 역시 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건 아니죠. 매일신문이 그렇죠. 이런 일은 최근에 들어서 있었던 그나마 거죠. 천주교에서 운영할 때는 네. 그 제어 장치가 조금 있었죠. 신부님들이 좀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 예. 신부님들이 좀 중간에서 좀 그 완충 노력도 하시고 또 다양한 의견도 또 듣고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극우적인 사주가 있고 그 사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또 지금 매일신문 그 사장이 이동관 전 지금 네. 편집국장 출신인데 이동관 사장이 있는데 이 이동관 사장도 굉장히 극우적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매일신문이 하는 역할이 홍준표 시장이 레밍 이야기를 자주 썼잖아요. 네네. SNS에 매일신문이 레밍의 가장 선도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좀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제 대구 경북을 바뀌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잘 찾지 못하고 대구 경북 원래 그런 데야. 그거 다 분리시키고 다른 나라로 만들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가라 그래.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포기하자는 이야기. 근데 이동민 변호사는 지역에서 이제 변호사 활동도 하시면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번에 그 중앙당의 법률부위원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활동도 하시고 있는데 타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진보 성향 내지는 민주 진영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대구 경북은 다 갖다 버려라. 이건 답이 없는 동네다. 말도 섞기 싫다. 막 그런 배타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여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어때요? 좀. 그렇죠. 반반이죠. 올라가면 네. 야 저기서도 민주당 활동한다고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고 아 진짜 대단하다. 네. 뭐 전라도에 계신 의원분들은 우리는 짝대기 맞고 좀 다 되는데 당신들은 뭐 당선도 안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반대로는 여론의 향배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이죠. 왜 그쪽의 여론을 리드하지 못하냐는 질책도 있고요. 아, 여론을 왜 리드하지 못하느냐. 네. 시민사회와 왜 적절하게 결합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 저희가 열심히 사회운동하고 하지만 사회가 쉽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을 더 깊게 새기고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여론을 리드한다라는 게 그 무슨 열심히 유튜브 방송하고 언론에 보도 나오고 저희처럼 이렇게 스튜디오 앉아가지고 대구 한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평소에 선거철 아닌 상황에서 평시에 지역에서 인물이 많이 양성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민 변호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사람의 육성에는 재정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시민단체나 뭐 여러 여타 모임은 한계가 분명한데 민주당은 돈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국가 세금도 많이 투여가 돼요. 당연히 보조금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좀 도발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평소에 좀 투자를 하셔서 인물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셨으면 어땠을까. 언론이 많이 기울어 있다, 매일신문이 엉망이다, 뭐 전부 다 보수 일색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래도 뭐 뉴스민이라든지 평화신문, 신문이라든지 다른 언론도 존재하긴 해요. 그리고 대구 참여연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차저차 활동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파편화돼 있고 이 사람들을 한 줄로 이렇게 꿰어가지고 응집력 있는 힘으로 묶어주는 그 역할을 중앙당이 아니면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를 뭐 비판을 하더라도 무슨 저기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친문 이쪽 사람들처럼 뭐 이재명은 비판을 수용하지 않아 뭐 일극체제야 이런 거 말고 좀 생산적인 비판. 아니 이재명 대표님 왜 안동 출신이면서 TK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여기 좀 자주 와주세요. 돈을 좀 여기 부어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판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소에 소신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 대표도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계엄 전날에도 포항에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원래는 노출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와봤자? 네. 그 다음에 지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도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대구 그리고 경북은 요즘 민주당 현수막이 많이 붙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뭐 거의 한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도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카데미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경북은 너무 지역적으로 넓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한계가 있긴 한데 대구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을 묶어서 인재 양성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좀 민주당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그동안 지역에 굉장히 투자를 소홀히 했어요. 소홀히 했는데 제가 민주당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당선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에 당선되면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서울에 가서 삭발하고 데모해라. 중앙당에 가서? 예,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라. 받아와서 지역에서 정치 아카데미도 좀 하고 지역 인재도 좀 많이 영입도 좀 하고 해라. 하는데 잘 안 돼요. 사실 지역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연대라든지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대구 경북에 있는 뭐 상당히 진보적인 시민단체 다 합치면 한 2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민단체들이 정체돼 있어요. 왜 정체돼 있느냐? 뭐 수도권에 있는 시민단체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동을 또 많이 합니다. 뭐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정부 기관으로 가거나 이런 게 순환이 돼요. 그러면 또 후배들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서 또 그 대표가 되기도 하고 뭐 사무처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대구 경북에 있는 시민단체는 정체돼 있어요.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이 안 나가니까 나가지도 않아. 그 자리를 항상 꿰차고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줘요. 물론 받아준다 하시면 이제 뭐 공천이나 이런 걸 의미하시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만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일을 좀 순환을 시켜주면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도 안 키워 또 시민사회단체 순환도 안 돼. 그러니까 민주당에 누가 오려고 안 하죠. 뭐 좀 의식 있고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굳이 민주당 가서 내가 뭐 열심히 싸워봤자 피만 터지고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국민의힘 가면은 뭐 공천이라도 받을 뭐 확률이 높아지니까 안 오는 거죠. 이건 민주당이 대우각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 이 지역에 있으면서 가장 기분 나빴던 말이 뭐냐면은 저보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라는 권유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저는 정치 안 하겠다, 뭐 안 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이냐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이런 데 가면은 공천을 못 받으니까 민주당 쪽에 얼렁거리는 거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대구 경북 지역에 민주당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치는 하고 싶은데 유능하지 못해가지고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없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진 않죠. 있긴 있어. 아주 극소수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 중앙당에서 아이고 대구 경북은 뭐 어차피 갖다 부어도 밑받은 독에 물 붓기인데 답이 없어 안 할래. 그건 아니잖아요. 뭐 이 상황은 타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확실히 이제 정당이 대구 경북 중심으로 많이 변화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2조직 부총장이 지금 경북도당 위원장이거든요. 이영수 도당 위원장이에요. 제2조직부 총장. 네. 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에 3, 4일은 여의도에 있으면서 이 강원 네. 그다음에 TK, 그다음 PK 이쪽을 총괄하는 네. 예, 조직을 좀 키워보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예. 그런 비난은 뭐 그 국민의힘 지금 그 윤석열 대리인단에도 우리 아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있죠. 대구분 한 분 계시잖아요. 있죠. 예. 미스터 뭐, 예, 뭐 상태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예, 항상 그 쇼츠에 사람은 좋아. 사람은 좋은데. 도태우 변호사 사람 좋아요. 내가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쇼츠에 항상 그 땀과 함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뭐 유능하다 뭐 그런 말에 긁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긁혔습니다. 아직 유능한 사람들도 있는데 네. 유능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적재적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 국민의힘 후보와 같이 맞붙어서 뭐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맞서 싸우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네. 후보로 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 돈 들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 방송에 자주 출연해 주시고 스타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구 경북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모습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도통 잘 안 보인다. 물론 지역 방송을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안 보기는 한데 가령 TK 스픽스라든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니 예를 들면 꼭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아니 얼마나 쟁쟁한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많습니까? 그거 와서 우리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현안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대구 경북이 작살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방송 출연을 좀 자주 해주시기를 지역에 많이 출몰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이걸 좀 당에도 네. 전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야기하다 보니까 55분이 돼서 끝날 때가 됐는데 우리 방송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 앞으로도 많이 이제 하면서 대구 경북의 민심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고고화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근저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보통의 시민과 다른 생각하고 있는 열심히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또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정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